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야, 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봤는데 분장실 혹시 전세 내신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오래 꾸미세요? 화장을 도대체 몇 시간 하신 겁니까? 그 평소에는 5분이나 10분이면 끝내는데 이렇게 방송이나 이렇게 특별한 행사 있으면 한 3,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5분 하셨는데 3, 40분 걸린 게 이겁니까? 네? 뭐가 틀리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쪽도 꽤 한 걸로 아는데. 예, 진짜 오늘 선생님 때문에 녹화를 늦게 들어갈 뻔해갖고. 예, 근데 현주 씨나 이나 씨에게 두 분께는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기초 화장품이 있어요. 몇 가지나 바르십니까? 제 피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예, 뭐야? 저는 에센스, 오일, 수분크림 이렇게 딱 3개만 바르죠. 아, 그래요? 네. 깔끔하네요. 그렇죠. 전 이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예, 아주 거만한 모습 보기 좋네요. 자, 현주 씨는요? 저는 거만하지는 않은데 워낙 귀차니즘이라 그냥 아이크림, 스킨 로션 이 정도? 3개 정도만? 그래요? 그래서 무늬만 여자 아니냐 이런 얘기 듣곤 해요. 생각 왜네요, 다들? 저는 주변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기초 크림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막 1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래요? 주름, 재생 막 이것저것 많이 쓰는데 근데 이거예요? 새해가 되면서 저도 재생을 하나 추가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기 거를 같이 써요. 나는 뭐 화장품 이런데 큰 돈 안 들입니다. 그냥 베이비 로션 있잖아요. 존슨 그거. 순하죠. 그거 이렇게, 그거를 평생을 그렇게 썼어요. 화장품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발라도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밀당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죠. 뭐야? 예, 벌써 얘기가 다 나왔어요.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은 판단이 빠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오늘 피부 좋아지는 비결, 그리고 화장품 얘기까지 오늘 모조리 다 싹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피부 미인 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화장품 대탐구 들어갑니다.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구매 요령은 물론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빠짐없이 전해드리니 채널 고정하세요. 먼저 천차만별 화장품의 가격과 성분에 관한 해부 시작합니다. 최근 3년간 흡수되거나 폐기된 화장품들을 좀 살펴보면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거나 적색 타르 색소를 사용해서 입술 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요. 화장품 속 중금속, 우리가 매일 먹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잘못 사용하면 대래 톡이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어마무시한 말이래? 빨리 저를 따라와 보세요. 네,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요. 그냥 여자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결코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도요, 피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선물도 센스 있게 해줘야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젊게 사시려면 요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애들도 지들은 안 늙나? 늙어요. 다 우리 진짜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거 없이요. 오늘 주제 정말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럼요. 네. 깨끗한 피부는 예부터 미인의 첫째 조건이죠. 어긋나셨네. 그런데 21세기 들면서는 미인의 조건 플러스 동안의 조건도 되면서 예, 두 번째도 어긋나셨어요.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 심리를 또 이용해서 미백 화장품이나 주름 개선 화장품 종류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 또 그렇게 혹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집에 스킨, 로션, 에센스 다 있는데 또 사고 싶어져요. 또 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잘 살아요? 그 남편 등골을 그렇게 빼먹으실 겁니까? 야, 진짜 사실 이거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비싼 화장품 사드리는 것만큼 정말 한심한 행동이 없어요. 예, 가장 비싼 화장품 얼마짜리까지 써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인 선에서 사는 편인데. 한 200만 원짜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살아요,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왜 화장품 에드보토리오 이런 거 광고, 잡지 광고 하게 되면은 그때 화장품 회사에서 종합 선물 센트로 선물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고가 화장품 한
30에서 50만 원 사이. 아, 이렇게 그래요? 있어요. 아, 그럼 출연료를 안 받고 광고를 찍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30만 원에서 50만 원. 몸값 딱 나왔네요, 여기서. 돈 주기 싫었나 봐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 받은 거 뭐 발효 에센스 이런 게 있는데 10만 원 정도? 저는 그게 그 정도인데 오. 좀 좋긴 좋더라고요, 확실히. 야, 그래요? 10만 원 정도. 근데 선생님, 사실 뭐 이렇게 저는 10만 원도 비싸요. 남자의 기준. 전 7천 원짜리 쓴다니까. 마트에서 7천 원짜리 사면 1+1으로 한 개를 더 주는데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서 써야 됩니까? 도대체 화장품은 왜 발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 피부는요, 유분과 수분이 조화로워야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해두면 피부 수분이 날아가고 건조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주구름도 생기고 칙칙해집니다. 예.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위해서 바르게 되는 거고요. 비싼 게 피부에 좋은 건지는 차츰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피부 좋게 바르려는 화장품에서 오히려 안 좋은 성분들이 검출됐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기사가 나와요. 네, 네. 그것도 참 비싼 화장품에서 피부에 직접 닿는 뭐 더군다나 매일매일 발라야 하는 화장품인데 성분 정도는 이제 제대로 알고 바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화장품 점검 한번 해보시죠. 상상 초월, 갈수록 비싸지는 화장품. 과연 믿고 써도 될 만큼 안전한 걸까요? 지난해 크게 불거진 화장품 중금속 논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장품에 안 넣으면 안 되나요?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화장품에 중금속을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화장품 전문가 하병주 교수님.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저 오늘 화장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인화 씨 가방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제 가방이요? 네. 네, 보세요. 궁금해요. 네.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아이섀도우 같은데? 네, 맞아요. 아이섀도우 맞군요. 네. 가방 속에 들어있던 화장품들이 하나씩 얼굴을 드러내는데요. 그리고 립스틱이요. 립스틱이 있네요. 립스틱.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쓰셨군요. 그럼 마침 그 립스틱 만드는 그 원료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서 와, 정말요? 인화 씨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여자들의 필수품, 립스틱을 만들면서 화장품과 중금속에 대한 진실을 알아볼까요? 요거는 그 산화철인데요. 이렇게 산화철도 들어가고요. 네. 알루미늄 레이크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죠. 알루미늄이요? 네, 이거 알루미늄도 중금속 아니에요? 이거 넣으면 어떡해요? 중금속 맞습니다. 다양한 중금속이 들어가는 립스틱. 중금속을 넣으면 위험하진 않나요? 중금속은 사실 무거운 금속을 그냥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납이나 수은, 비스무스, 안티몬 그런 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지 적은 양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중금속은 납, 수은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금속을 이루는데요. 무거운 만큼 흡수됐을 때 배출이 쉽지 않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중금속 립스틱 사건 기억하시나요? 특히 립스틱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체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중금속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 립스틱. 그렇다면 완전 넣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럼 그렇게 안 좋은데 화장품에 안 넣으면 안 되나요?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미네랄처럼 적당량은 몸에 이로운 중금속도 있지만 납, 수은 등은 소량으로도 몸에 유해한데요. 색을 갖는 물질의 대부분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에 중금속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화장품 안 쓸 수 없다면 만들 때부터 중금속 기준치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준치를 넘긴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것이 현실. 식사나 차 마시기 전에 립스틱을 닦아내거나 입술의 주름 사이까지 깨끗하게 클렌징해서 입술에 립스틱을 남기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료가 들어가는 립스틱. 무엇보다 잘 알고 쓰는 게 중요하겠죠? 드디어 립스틱이 완성됐습니다. 저도 립스틱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바른다고 발라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립스틱에 중금속이 색소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색조 화장품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금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거 유기색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색을 내는 유기색소는 무기색소보다 피부에 더 깊이 침투하는데요. 때문에 피부에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색조 화장품의 필수 요소인 중금속과 유기색소. 화장품을 안 쓸 수 없다면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야, 진짜 이게 뭐 화장품 봤는데요. 출처불명, 뭐 진짜 저가 화장품, 저보다 안 유명한 화장품들도 아니고, 진짜 이게 고가의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됐어요. 젊어지려고 우리가 자체 피부에다 바르는 건데 건강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다 망가질 수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네. 납이나 뭐 수은 같은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요. 만성 피로나 뭐 행동 장애, 불임 같은 질환을 불러오는데 특히 립스틱은요. 조금씩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립스틱은 남자들도 많이 먹죠. 또 이런 건 빠르셔. 네, 남자들은 대놓고 먹잖아요, 이렇게. 네, 여자들은 모르게 참. 먹는 거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중금속 함유 기준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립스틱은요, 아름다운 색과 지속력이 중요한데요. 이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알료라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알료 속에 수은, 납, 크롬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이 몸속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안면 근육이나 성대마비, 위암, 두통, 뇌신경마비, 경련, 혼수 상태까지 나타날 수 차라리 있습니다. 형광펜을 바르는 게 낫겠네요. 사인펜이나. 정말 무섭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화장품에 워낙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립스틱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고 이 색깔이 좀 안 들어가 있는 립글로즈를 한 거의 10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먹을거리든 살균제든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성분 확인을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최근 3년간 뭐 회수되거나 폐기된 화장품들을 좀 살펴보면요. 발암물질인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됐거나 뭐 적색 타르 색소를 사용해서 입술 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가 검출된 화장품들도 많았어요. 아, 스테로이드제요? 네, 스테로이드제. 그거 뭡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그 수입한 크림에 그게 들었다. 뭐 그래서 또 난리가 나는 거를 또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쉽게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 억제나 혈관 수축 반응을 보기 위해서요. 소량 바르는 의약품인데요. 그것을 과다 사용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된다거나 여드름이 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연고를 얼굴에 아침 저녁으로 이만큼 꼴씩 바르는 거예요. 후시덴 같은 걸 이렇게 짜갖고 바르는 거네요. 예? 마대에 그거를 3살이 돋겠네요. 3살이. 무서운 얘기죠.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어린이용 화장품에서도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었죠. 맞아요. 방부제 성분이었죠. 네. 좋은 표현이었어요. 뜨거운 감자. 네, 아무튼 더 큰 문제는요.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무방부제 제품인 줄 알고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사셨는데 이미 뭐 수만 개씩 팔려나간 후에야 판매 중지가 되고 하니까 뭐 그 다음에 회수가 되면 소용이 없겠죠. 야,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믿을 만한 화장품, 알려진 브랜드 제품들을 정말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거예요. 이나 씨도 그런 거 선호 많이 하잖아요. 예, 메이크업 그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너무 사실 비싸지 않나요, 진짜로? 비싸. 특히 주름 개선이나 이렇게 재생크림, 네. 굉장히 비쌉니다. 기능성 화장품. 그렇죠. 가격만 보면 안 사고 싶다가도, 근데 막상 뭐 친구가 뽀송뽀송해진 피부로 나타나서 설명을 한다던가, 또 광고의 모델은 왜 이렇게 이뻐요? 사게 됩니다. 어쩐지 귀가 얇더라고요, 굉장히 여기. 네, 정말 혹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더 어려 보이고 싶고 화사한 피부를 갖고 싶은 욕망, 기능성 화장품 정성껏 바르면서 이렇게 채워나가고 계실 텐데요. 네. 기능성 화장품, 그 기능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면밀히 함께 살펴보시죠. 예뻐지고 싶은 건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바람일 텐데요. 그 바람을 타고 거세게 부는 기능성 화장품 열풍.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비싸도 너무 비싼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가격과 효과는 비례하는 걸까요?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여긴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국내 기능성 화장품 연구의 대표 주자, 경희대학교 황재성 교수님. 네, 과연 기능성 화장품이 어떤 건지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이 기능성 화장품 개념 정확히 뭐라고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기능성 화장품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리고 미백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이런 세 가지 제품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에 대한 욕망은 대단했는데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는 뽀얗고 탱탱한 피부를 위해서 매일 밤 순금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잠이 들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피부의 기본은 잡티 없고 깨끗한 피부. 미백 화장품에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정말 미백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볼까요? 미백 성분 중에 하나로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알부틴이라는 성분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피부에서 색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효소가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와 우리가 미백 성분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일정 시간을 지난 후에 그 성분이 그 멜라닌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적게 만드는지 그런 효과를 지금 보는 실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멜라닌 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색의 변화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부틴 농도가 높은 것일수록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켜서 하얗게 변한 모습입니다. 옆에 까맣게 변한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 효과 확실하죠? 이런 미백 화장품 제가 쓰고 있는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대체 얼마 동안 써야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자외선 등을 많이 받게 돼서 피부가 이제 까맣게 되면요. 그 만들어진 그런 그 멜라닌들이 각질세포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만들어진 멜라닌은 사실 우리 생체 내에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멜라닌을 가지고 있는 각질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주기가 보통 한 4주, 즉 한 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흑갈색의 색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색소가 침착된 피부 세포는 4주가 지나야 없어진다고 하니까 기능성 화장품 4주 이상은 꾸준히 사용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미백 화장품, 저렴한 화장품도 꽤 많이 있지만 어떤 비싼 것들은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너무 비쌀 정도인데요. 과연 가격만큼 그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가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효능 효과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동일한 성분 그리고 동일한 함량을 사용한 제품이 그런 큰 가격 차이만큼 효과가 차이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같은 브랜드의 기능성 화장품도 최대 3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들의 미백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미백 기능 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가격과 효과, 무조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무조건 고가의 화장품이나 브랜드를 보고 고르기보다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야, 진짜 이게 잘 알고 사용해야겠다. 뭐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에요. 모르면 병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속아서 큰 돈을 주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 제품으로 정말 고생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면요. 주름 개선, 피부 미백, 자외선 차단 이렇게 3가지 효과가 있다고 만들어진 제품을 일컫는데요. 10,000원도 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든 성분과 내 피부의 궁합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짜파 구리. 짜파와 이 구리가, 짜파가 화장품이라면 구리는 이 피부인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그 화장품을 거의 폐업 정리 이런 데서 사거든요. 근데 피부가 좋아요. 오, 지금 진짜 잘하시는데. 우리 와이프는 싼 게 맞다는 거지. 진짜 착하다. 부인이 정말. 포장을 또 해주시네요. 알뜰하다. 아무튼 네, 그래요. 참 궁합이 좋으신데 그 화장품 근데 궁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스터 뭐 이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 테스터를 통해서 손목에 발라보고 이 간질간질한 게 있으면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착향료는 또 표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꼭 테스트를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기능성 화장품은요, 기능성이라는 문구를 꼭 표시해둬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런 표기 없이 자극적인 문구만 있는 건 구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야,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야, 진짜 기능성 화장품 속에서는요, 또 뭐가 또 검출됐다, 뭐 그런 것도 없나요? 네? 네, 그런 것보다는요, 과다 사용으로 인한 백반증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백반이요. 야, 백반증. 갑자기 배고프네요. 가정식 백반이 막 땡기는데. 야, 이런 걸 다 웃어주시고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백반증이라는 거는요, 먹는 게 아니라 네. 피부 군데군데 하얀 얼룩을 남기는 건데요.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는 무서운 현상이에요. 오. 네,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피부가 까맣게 타잖아요. 네. 그게 바로 멜라닌 세포 때문인데요. 미백 화장품은 멜라닌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게 만드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다 사용하게 되면 억제를 떠나서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거네요. 지나친 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적절한 비유인가요? 네, 그렇죠. 오히려 뭐 한두 번 사용에 피부가 확 밝아진다거나 뭐 팽팽해진다거나 그런 변화가 생기는 제품은 오히려 의심을 해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제대로 된 제품은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자외선 많이 받거나 또 인상을 쓰고 있거나 이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평소 생활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 이게 너무 빨리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입니다. 사실 그래요. 예,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 속까지 우리가 다 모조리 파헤쳐 봤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께 한번 물어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화장품 선택하실 때는 지나치게 광고라든지 비싼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의 생활 습관과 이 환경에 맞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가꾸시고 유지하는데 화장품에만 의지하시기보다는 생활 습관도 신경 쓰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신다든가 아니면 피부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신다든가 또한 화장품으로는 평소에 그 자외선을 잘 차단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을 평소에 꾸준히 써주시고 또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 제품을 잘 써주시고 이러한 그 사소한 습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가격이나 제품 수에 연연하기보다는요,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브 코스한 얘기일 수 있지만 바트 그러나 임포턴트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죠.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흡수를 다 못해요. 몇 가지를 바르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바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진짜. 오늘 좀 좋네요. 네, 선생님. 이게 화장품이 이게 여자들만 하는 건 저도 근데 연예인인지라 피부에 관심이 또 많아요.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바르는 거를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먹는 것도 피부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이걸 또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바르는 것은 표피, 진피층까지만 영향을 주지만요. 내부의 아름다움도 챙겨야겠죠. 먹는 것은 내부 피부까지 좋게 하니까 바르는 것과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가장 좋습니다. 현지 씨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화장품은요, 바르는 것만큼 보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고온은 미생물 번식과 부패 위험이 있으니까요, 서늘한 곳에 보관을 좀 하시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화장품 살 때 그 가격 대비 용량 큰 거 사는 거 이런 그렇죠. 일 많이 하는데 화장품만큼은 이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순간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용기가 너무 큰 걸 사는 게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지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다지. 그다지. 거지. 발음 정확하게 했죠. 저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때도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참 뭐 순할 거야 이런 인식이 있는데 하지만 화학 방부제나 인공향 같은 화학 첨가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추출물이 자신의 피부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기농 화장품 선택할 때도 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 어떠십니까? 피부 미녀, 피부 미남을 꿈꾸시나요? 오늘 내용이 피부에 와닿았다. 정말 피부가 좋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맞는 화장품 찾기, 보관 잘하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건강한 생활하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네요, 선생님. 야, 이게 호흡이 딱딱 맞네요. 딱 맞네요. 유부남, 유부녀가 이렇게 호흡이 딱딱 맞는 건 드문 현상인데, 좋아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사이언스 TV에서만 볼 수 있는 판도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이언스 TV 최고요. 좋아요. 야, 호흡 좋네요. 네, 서수남 하청일처럼 딱 좋아. 예, 자, 선생님. 근데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많이 바르고, 이게 비싼 거 바르는 게 능사는 아닌데 여자들은 또 사실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집에 화장품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또 백화점을 가면 화장품 사러 간 게 아닌데 또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1층에만 가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백화점 1층에 이 화장품이 진열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명품백과 더불어서. 맞아요. 진짜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백화점 항상 1층에는 화장품이 있어요. 있고 1층에 화장실도 없어요. 2층에 있어요. 이게 백화점의 아름다운 전략인 거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분은 그러면 화장품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저는 시기를 잘 살핍니다. 네. 그러니까 할인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면세점을 이용할 때 이런 때 할인을 해서 잘 구매를 미리 역시 해주죠. 싼 거. 아줌마들은 싼 거. 그쵸. 아줌마는 싼 거. 아줌마는 싼 겁니다. 예. 자. 저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그렇게 뒤져봐요. 이렇게 내 눈에 불을 켜고 뒤져보다가 뭐 그게 진짜 입소문이라고 생각해서 뒤져보고 그게 분야별 또 1위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먼저 사는 편이죠. 일단은 최저 가격 순으로 정렬을 쫙 해놓네. 최저가 아니고 최저. 제일 인기가 많은 거, 제일 많이 무료 배송 언급된 이런 거. 우리 아줌마는 최저 가격 순으로 정렬해놓고 무료 배송 있는 거 딱 클릭을 하는데 인기 순이고 역시 또 틀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피부 좋은 주변의 지인이 해준 얘기를 잘 귀담아 듣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잡지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화장품. 일반인들이 어떻게 썼다. 그런 리뷰들 꼼꼼히 챙겨 읽는 편입니다. 야, 그러네요. 이제 딱 보니까 아줌마만 싼 거, 최저 가격순 이런 거 하고, 또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얘기가 나오니까 전부 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냥 거리는데, 사실 그 화장품 있잖아요. 여자들 그거 안 사고 1년을 모아봐요. 여행을 가도 몇 번을 가고요. 외식을 해도 몇 번을 했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 그 돈 모아가지고 많이 갔다 왔어요 지금 그러면? 많이 갔다 왔냐고요. 아니 정말 술독이나 빠지지 말고 여자들 화장품 사는 거 갖고 뭘 그래요. 술 좀 줄이고 우리 피부에 투자하겠다는데 그러니까요. 병수 씨 왜요? 돈 갖고 투덜거리는 거 보니까 돈 안 쓰고 피부 좋게 하는 무슨 방법이라도 생각해 왔나 봐요? 그렇죠. 그겁니다. 사실, 목적은 그거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실 TOP 하려고 티보 판도사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막 들이대시네요. 그렇죠? 현병수의 TOP. 가죠. 현병수의 TOP 들어갑니다.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이제는 K-팝 한류 열풍이 아닌 K-코스메틱 열풍 시대. 하지만 돈 없으면 피부 관리 못하나? 화장품 없이 피부 관리하는 법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지금처럼 화장품이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피부 관리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자, 옛날에도 피부 관리를 하는데 세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걸 이용해 세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장품 없이 피부 관리하는 법 첫 번째, 바로 쌀뜨물 세안입니다.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은 청결. 그래서 세안만 잘해도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세안제 종류만 해도 비누, 봄 클렌징, 클렌징 오일, 각질 제거 등등 아이고 많기도 많다. 아니 그런데 왜 세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일단 세안을 깨끗하게 안 하면 일단 피부에 노폐물이 붙어 있죠. 근데 그런 노폐물들이 가끔 그 피부염, 알러지 피부염, 또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끔 모공을 막아서 뾰루지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숨을 쉬듯이 피부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런 그 화장품이 남아있게 되면 세안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 피부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노화나 이런 것들이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얼굴에 들러붙은 각종 먼지와 세균들이 각종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깨끗이 세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세안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세안제가 없던 시절엔 어떻게 씻었을까요? 하하, 바로 쌀뜨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쌀뜨물에는 B1, B2라는 그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또 지질도 있고 전분도 있고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피부를 좀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죠. 과거에는 밥을 칠 때 그런 김, 또 쌀뜨물 이런 걸로 해서 피부에 보습을 주거나 또 세정을 한 그런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용을 하면 피부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쌀을 씻고 버린 그 쌀뜨물이 이렇게 좋은 거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찌개만 끓여 먹으면 그냥 국물이 맛있어진다 요 정도였는데 야, 저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쌀뜨물로 세안을 해서 피부 미남으로 꼭 거듭나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장품 없이 피부 관리하는 법.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엔 이거에 목숨 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게 부족하면요, 얼굴이 막 이렇게 땡겨요. 막 땡기고 푸석푸석해지고 막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장품 없이 피부 관리하는 법 두 번째, 바로 수분 공급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마다 수분 크림, 에센스, 오일 등 다양한 수분 제품이 계속 출시되는 가운데 최근 엘사의 수분 크림은 하루 만에 무려 2만 개가 판매돼 큰 화제를 모았죠. 그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아니 왜 중요한 걸까요? 일단 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건조해지면 피부가 주름도 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샤워를 하고 나서 한 3분 이내 발라주시면 좋겠고요. 피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질층에 최소 10% 이상 수분이 필요하며 30% 이상 수분을 함유해야 건강한 피부라 할 수 있는데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해서 당김을 느끼며 주름이 생기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부 바깥에 바르더라도 안쪽에 수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많도록 물을 마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8잔 이상씩 마셔서 피부에 그런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피부에 수분 제품을 바르고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자주 마셔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거네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루에 큰 컵으로 7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건강한 피부를 위해선 수분 제품을 바르고 습도 유지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역시 피부가 촉촉해야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커피나 음료를 많이 마시다 보니 정작 물을 챙겨 마신다는 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물을 열심히 챙겨 마셔야겠습니다. 왜 술 먹은 다음 날만 물을 먹는지 저도 꼭 물을 평소에도 열심히 마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실 화장품 없이 피부 관리하는 법. 피부를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얼굴을 관리해도 건강이 안 좋으면 피부가 좋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장품 없이 피부 관리하는 법 세 번째, 바로 음식입니다. 피부는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피부 재생 주기인 28일이 무너지게 되고, 재생 주기가 평균보다 길어지면 각질층이 두꺼워져 트러블이 유발되고 피부톤도 칙칙해지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일단 재생 주기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피부가 빨리빨리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피부가 늘어지고 또 각질도 많이 쌓이고 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주기를 좀 빨리 회복하려면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는 단백질 같은 것을 공급해서 좀 콜라겐을 좀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고요.
또 항산화제를 먹어서 산화 물질로부터 피부가 노화되는 걸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또 녹차 성분 뭐 이런 것들을 좀 드셔주시면 좋고요. 미의 기준이 달랐던 옛날에도 깨끗한 피부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는데요. 황진이는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피부 세포를 활력 있게 해준다고 해서 인삼잎을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렸다가 늘 차로 타려 마셨으며, 궁녀들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산물과 호박, 녹두, 잣, 팥 등 피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피부 관리를 했다고 하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영양크림만 바르지 말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몸에 좋은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화장품 다이어트란 말이 나올 정도로 피부 관리한다고 너무 많은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는 화장품과 조금 멀어진 방법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네. 와, 진짜 간단한 방법이다. 진짜. 이 세안, 수분, 음식 키워드를 이렇게 세 개로 정리를 좀 해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피부 관리라는 건요, 바르는 것과 먹는 거를 병행을 해야 돼요. 좋다는 화장품은 아무리 덕지덕지 발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 대신에 술, 담배만 주구장창 해보세요. 예? 피부 까는 거거든요. 내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예?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렇죠. 피부의 겉과 속을 다 같이 좋게 해야 되는 건데요.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나 아침 사과, 그리고 모두들 족발 좋아하시나요? 아, 족발 좋아하죠? 예? 콜라겐이 피부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족발 속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드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족발뿐만 아니라 과메기도 또 그렇다면서요? 과메기. 돼지 껍데기. 예? 돼지 껍데기, 맞아요. 야,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얘기 막 나오네요. 예? 그리고 또 좋은 거 있어요. 물. 워러. 물만한 게 없습니다. 예? 왜 반응이 이래요? 예? 돼지 껍데기 그런 거 할 때는 반응 아니랬잖아요. 누가 보면 한국 수도공사에서 나온 줄 알겠네. 예? 자, 그래서 제가 명언을 좀 급조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깔끔할 겁니다. 가장 훌륭한 화장품은요, 물이에요. 물. 워터. 예? 그리고 가장 훌륭한 마사지는 꼼꼼한 세안이다. 어때요? 내가 좀 말을 절어서 뭐 분위기가 이렇게 안 사나? 뭐예요? 별로입니까? 별로 뭐 명언 같지는 않지만 뭐 아무튼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예, 뭐야 이거 지금 분위기 왜 이래요? 예, 뭐 도서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입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시든 바르든 물 활용을 잘하시고요. 또 관리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땀이 피부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좀 쉬운데 운동으로 흘리는 땀은요. 노폐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오히려 좋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하려던 말이었거든요. 또 요리할 때 있잖아요. 오일을 사용하고 남은 끝부분 그걸 좀 얼굴에 올려주시면 정말 좋죠. 뭐 유통기한 지난 우유도 훌륭한 팩이 되고요. 야, 그렇죠. 그것도 제가 하려던 말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런데 너무 심하게 날짜 지난 우유를 사용하면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야, 그건 제가 하려던 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말이 들어오네요. 선생님이 슬슬 시동을 거시는 거 보니까 사이언스 앤 세이브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무수히 많은 화장품 관련 사건 사고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정리하느라 더 힘들었어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지금은 반값 시대. 명품 화장품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소셜 커머스가 쇼핑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소셜족이란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젠 제값 주고 쇼핑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는데요. 하지만 소셜 커머스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 유명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직수입했다는 이 가짜 화장품은 포장의 인쇄 상태가 조잡하고 성분 표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비어있는 등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짜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다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 통증과 접촉성 피부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 검사 결과 가짜 화장품은 납과 비소를 비롯한 중금속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으며 90% 이상이 유통기한이 훨씬 지나 피부염을 일으키고 면역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 검출돼 세균 화장품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할 때 폭탄 세일, 샘플 증정 등 이런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에 앞서 정품 표시와 성분을 확인하고 가격이 턱없이 저렴하면 의심하는 등 신중하게 구매해야겠습니다. 가방도 아니고 우리 몸에 바르는 화장품을 가짜로 판매하다니. 가짜 화장품이 우리 피부에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가짜 화장품은 냄새나 알코올 향이 강해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피부에 닿는 질감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입자가 거칠어서 손등에 테스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얼굴에 사용하시기 전에 꼭 손등에 테스트해보세요. 무료 피부관리, 길거리 설문조사, 방문 판매를 빙자한 화장품 강매 사건이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노상이나 전화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화장품 샘플 무료 체험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뒤 고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수법인데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화장품을 강매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절반 가까이가 수입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라는 사실. 게다가 피해 금액 액수가 보통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으며 한 번의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 관리를 받는 기간 동안 관리 업그레이드를 빙자해 추가적으로 화장품 강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화장품 강매 상술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화장품 강매 상술은 예뻐지고 싶은 여성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얄팍한 상술이라는 것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아차하는 순간 화장품을 강매당했다면 화장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14일 이내에 철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충동 구매로 인해 화장품 강매 상술에 넘어가지 않는 거겠죠? 연 6천억 이상 전 세계로 수출되고 외국인 관광객 쇼핑 목록 1위 우리 화장품. 하지만 뛰어난 제품만큼 매장 관리도 뛰어날까? 매장엔 테스트용 화장품이 진열돼 있는데요. 하지만 결코 청결해 보이지 않는 테스터들. 도대체 언제 꺼내놓은 걸까요? 최근 한 여성이 유명 스토어에서 테스터를 사용했다가 두드러기 부작용을 겪었는데 알고 보니 제조일자가 오래돼 상품이 변질됐던 것.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들이 최근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스토어에 진열된 화장품 테스터가 제조된 지 3년이 넘는 제품도 있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쓰는 건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데요. 화장품은 개봉 후 공기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박테리아가 번식하여 피부에 염증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화장품 유통기한이 개봉 전과 후의 차이가 크죠. 테스터는 모두 개봉돼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확인할 때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것인 만큼 이젠 매장에서 테스트를 할 때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꼭 확인하세요. 화장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올바르게 보관하고 사용하는 건데요. 모든 화장품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마스크팩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 무조건 많이 바르는 게 피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잘 아셨죠?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듯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피부에 바른다고 해도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활 습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공부로 여러분들 그 화장품 선택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요쯤에서 판도사 마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드리자면요. 결국 탱탱한 피부도 근원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래서요.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 충분한 잠은 화장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귀에 딱 와닿네요.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갖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주에는요, 겨울 안전사고 이야기. 뭐 어떤 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또 뭐 소화기 사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화재. 빙판길 사고 이런 거요? 아니, 화재 뭐 이런 건데, 만약에 불이 났어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불이 났다. 물을 어떤 뿌려야죠. 행동을 가장 처음 해야 될 거예요? 물 뿌려야죠. 빨리 불 꺼야 되니까. 소화기가 어딘 찾아야지. 작은 불은 물 덮인 청 같은 거 덮고 큰 불은 신고하고. 아, 예, 뭐. 아니죠. 아니요? 그냥, 예.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위험한 상황을 알려야죠. 119에 전화하고. 그게 이게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알려야죠. 불이 났는데, 불이야! 이렇게 해야죠. 큰 불입니다. 큰 불이야! 더 목소리 더 크게 해야죠. 크게.